안녕하세요. 뉴질랜드 미시자입니다. 오늘은 뉴질랜드의 그 나이대별로 이민 오면 좋은 장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번 영상을 시작했습니다. 근데 제가 이제 이민 온 지 한 19년이 돼가니까 뉴질랜드 날씨가요 굉장히 걷잡을 수가 없어요. 하루에 4계절이 다 나옵니다. 따뜻하다가도 비만 왔다 하면은 또 이렇게 되고, 또 여기가 또 뭐가 있냐면 크라이스트처치는 남섬에 이제 뭐가 있냐면 좀 지역병인데, 병이라고 그러면 꽃가루 알러지가 좀 심해요. 그러니까 요 시기에 12월 요 시기에 좀 심해요. 왜냐면 바람이 서쪽에서 오거든요. 서쪽에서 올 때 여기가 서쪽 크라이스트처치 지도를, 남섬 지도를 보시면 서던 알프스라는 산맥이 있습니다. 거기를 바람이 넘어오면서 꽃가루 갖고 내려와요. 그래가지고 초봄 요때 좀 심한, 저도 한 15년 정도 없다가 한 5년 전부터 생겨요. 그러니까 없는 사람도 있고 있는 사람도, 이게 좀 개인차가 좀 심합니다. 그래서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는데 요 한 달이 요즘 그래요. 근데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약을 오늘 못 먹고 어떻게 좀 생각이 나서 녹화를 진행하게 됐는데 좀 양해 바랍니다, 오늘. 예. 자, 20대에서 이민 오면 가장 좋은 점이 뭘까 하면은, 제가 보니까 20대는 돈은 없어요. 제가 20대 때 왔거든. 근데 20대 오니까 좋은 점 뭐냐면 뭐든지 할 수 있다. 그리고 돈은 없지만 젊음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돼 있고, 영어를 빨리 받아들입니다. 저도 공부를 이렇게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영어를 초반에 왔을 때 거의 못했어요. 단어만 좀 아는 수준이었는데, 지금 생각해보면은 나이 젊어서 온 게 좀 많이 영어를 하는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. 지금도 그렇게 제가 현지인처럼 잘하는 건 아니지만, 그래도 먹고 살고 일하고 하는데 전혀 문제 없이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괜찮지 않나 싶어요. 그리고 그 당시에는 바닥이잖아. 나이가 어리니까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, 이거 해도 되고 저거 해도 되고, 애도 없고 솔직히 그런 나이가 되지 않나 싶어요. 자, 30대에서는 어떻게 생각나요? 초반에는 20대랑 거의 같이 보면 되는데 중반에 오면은 거의 대부분이 애들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또 가장이고, 한국에서 또 젊은 시절을 또 회사 일을 하다 왔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, 생각이 많아요. 막 지를 수가 없는 나이야.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니까 남자들 같은 경우는 좀 소심해지기도 하고, 그러니까 그런 좀 단점이 있긴 있어요. 하지만 그렇다고 저는 그래요. 저는 그렇다고 해서 머뭇거리기에는 안 됩니다. 가족들도 있고 내가 애들도 있고 와이프도 데리고 왔는데 머뭇거리는 건 아니고, 그때는 이제 자기의 마인드 컨트롤 같아. 마인드 컨트롤이 좀 되면은 확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지 않을까. 그리고 어느 정도 여기까지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자기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오게 돼요. 뉴질랜드 이민 같은 경우는 거의 막장은 올 수가 없는 데이기 때문에.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. 동남아 같은 데 가면은 쉽지 않다. 왜냐면 거기는 나라별 생양아치들이 다 모여. 왜냐면 비자 받는 게 쉬우니까. 실질적으로 저도 이제 베트남에 제가 뭘 좀 해서 좀 왔다 갔다 하는데, 저는 그게 유행인 줄 알았어. 나는 더워가지고 반팔 반바지 입고 다니는데, 어떤 이제 여행 관련된 일을 좀 미팅이 있어서 갔는데, 호텔 오너래. 호텔 이제 경영진인데 왔는데 다 긴 바지 입고 있는 거야. 근데 양복도 아니고. 그래서 여기는 유행인가 봐요. 긴 바지가. 그래서 근데 사장이라고 하는데 젊더라고. 저보다 한 3살, 4살 많어. 그래서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젊은 나이에 그래서 만나면서 앉아서 얘기하면서, 젊은 나이에 어떻게 이렇게 사업도 잘 진행하시고, 정말 보기 좋으시네요. 막 웃는데, 걔네가 딱 팔을 올리는 순간 이 남방 사이로 문신이 보이는 거야. 이제 많이 느꼈죠. 이거 일반인이 아니구나. 예. 그러고 보니까 그 동네에 있는 애들은 다 긴 바지 입고 있는 거야. 그 더운데 딱 보고 제가 그때, 그러니까 동남아 쪽은
별 나라 별 이상한 놈이 다 모여. 비자 받기가 쉬우니까. 근데 유젠들은요, 일단 2년 이상 못 버팁니다. 2년이 지나갈 때, 그, 신원조회를, 그러니까 각 나라에 범죄 기록 사실원을 내야 돼요. 그러다 보니까 좀 한국에서 약간 좀 문제가 있는 분들은 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2년 이상 머무르기 쉽지. 여행은 올 수 있겠지. 하지만 머무르긴 쉽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30대에서는 제가 볼 때는 30대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. 왜냐면 조금 소심해질 수도 있지만 자기가 생각을 전환하면은 한국에서 어느 정도 사회생활도 했고, 그러니까 또 20대에서 뭐가 단점이냐면 사회생활을 너무 안 하다 와요. 제가 그랬어요. 저는 하긴 했지만 제가 장사하고 은행에 한 1년 다닌 게 단데 뭐 나름 뭐 다른 사람보다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2, 3년 조직 생활을 안 하다 왔잖아요. 근데 조직 생활 하다 오고 어느 정도 자기가 뭐 좀 하다 보면은 사람이 좀 성숙해서 들어온 나이가 30 중반이 아닌가 싶어요. 요 나이 때가 가장 제가 볼 때는 영어도 되고요. 가장 왕성하게. 그러니까 영어도 늦었다고 늦지 않은 나이. 그때 해도 무조건 다 되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나이가 바로 30대 중반이 아닌가 싶어요. 자, 40대에서는 이민 오면은 40대에서 오시는 분들은 과거엔 모르겠어. 과거에는 뭐 먹비자도 쉽게 받고 그렇기 때문에 올 수 있었지만 40대에서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영어가 안 되면 솔직히 추진하는 건 좀 쉽지가 않습니다. 현재로서는 아쉬운 얘기지만 안 오는 것도 정답일 수 있어요. 근데 40대에서는 영어가 되신 분들이 오시면은 또 뭐가 되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보는 눈이 있다고 다. 그러니까 그분들 나름대로. 그러니까 40대에서는 영어 안 되면은 추진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. 이거는 정말 제 철칙이고 제가 19년 동안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느낀 결론이에요. 그러니까 영어가 되신 분들은 진행을 해 괜찮습니다. 왜냐 영어가 되고 실력이 되면 어느 정도 딱딱딱 플랜이 나오는데 영어가 안 되면 일단 시작 자체가 되질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40대에서는 영어가 되는 분들을 제가 오시라고 하지 절대 영어가 되면 저는 추진하지 않습니다. 예. 그렇기 때문에 40대에서는 뭐 저는 뭐랄까 비슷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. 근데 영어가 안 되면 추진하지 말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권해드리고 그러면 50대에서는 이제 여기 이민은 좀 쉽지가 않고요. 예, 50대에서는 40대 말까지는 영어가 잘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가능해요. 학교 나오고 한 2, 3년이면 또 빠른 분들은 가능하거든요. 그러니까 그 나이 때 오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외국 생활 많이 해봤고 어느 정도 외국에 대한 그런 영어로 된 그런 일들을 하신 분들일 경우에는 한번 정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내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보고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일단 55세가 넘어가면 영주권 신청 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그 나이대에서는 잘 생각해보시고 그러니까 막 어디 가면은 얘기를 되게 쉽게 해. 근데 그거에 넘어간다면은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. 한번 자기의 자신을 돌이켜보고 실질적인 정보를 얻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자, 나이대별로 한번 오늘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뭐 주저리였지만은 제 나름대로 생각을 맞는 거기 때문에 한번 또 저 같은 사람 그렇게 맨날 상담만 해주고 이렇게 무료로 상담해주는 사람들한테 한번 연락해 보시고 한번 자신의 이민을 준비하기 전에 내가 가능한 조건인지를 한번 그러니까 제가 뭐 이민을 영주 나온 이게 아니라 이민 생활에 제가 적합한 사람인지 한번 타진해 보는 것도 곰곰이 생각해 보고 진행하시는 것도 뉴질랜드 이민 시작에 아주 도움이 될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자, 뉴질랜드 민실장 오늘 한번 정리해봤는데요. 되게 컨텐츠 좋으셨나요? 그러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 또 좋은 뉴질랜드의 궁금증이 풀리는 그날까지 뉴질랜드 민실장은 끝까지 달립니다. 감사합니다.